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시설물을 이제 공부하기 전에 보험의 뭡니까? 손해평가의 원칙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손해평가하는 방식을 딱 이렇게 같이 살펴보니까 농작물 재해보험은 그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보험이다 보니까 계약자 농민들을 위해서 더 좀 더 위해서 손해액을 평가하고 있다.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손해보험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예외를 적용해 갖고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비가림 시설을 공부해 봐 보니까 진짜 현재의 가치를 따지지 않고 새로 사고 났더라도 현재 가치가 굉장히 강가가 많이 됐더라도 강가상각되지 않고 새로 설치한 가액을 기준으로 해갖고 손해평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농업용 시설물을 공부를 할 텐데, 농업용 시설물도 똑같아요. 그죠? 농작물 재해보험이니까. 그런데 다만 무조건 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NH는 손해보험에서는 조금씩 그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이렇게 보완을 하려고 조금씩 이렇게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림 시설하고 농업용 시설물이. 그래서 그 바뀐 부분이 왜 바뀌었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가 바뀌었을까, 그 부분만 더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업용 시설물 같은 경우도 제가 사진을 올려놓은 게 여러분들이 이건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유연실이다, 이게 농업용 시설물 경질 필름으로 만들었다, 연질 필름 만들었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내용을 항상 공부를 할 때 같이 이렇게 떠올리면서 공부를 하면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1과목 가면 보험료를 어떻게 산정하는가에 대해서 그것이 해마다 15점 문제로 무조건 놓고 출제가 돼요. 근데 지금까지 15점 문제 보험료 산정하 시험 문제가 현재 초등학교 수준으로 산수 문제로만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11회 때는요, 그 문제가 아닐 거예요. 11회 때 제가 볼 때는 출제가 유력한 게 뭐냐면 바로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 작물에 대해서 보험료를 산정하 시험 문제가 15점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보험료 산정하는 것이 보면은 다른 데는 별로 그런 언급이 없는데 무슨 종별 보험료를 꼽혀줘요. 시설 약물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왜 꼽혀지는지 의미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놓고, 왜 여기는 0.8을 하고 여기는 1.1을 꼽혀주고 하는 것을 의미를 모르게 무작정 외우려고 하면 그것이 암기가 잘 되지 않죠. 머릿속에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진을 한번 떠올려 봐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었죠? 요 안에서 만약에 작물을 재배했을 때 하고 요 비닐 있죠? 요게 지금 제가 재배학에서 말할 때 폴리에틸렌 필름이라고 연질이라는 게 연하다 이거죠. 경질은 좀 딱딱한 필름, 페트병, 그래갖고 제가 막 강조할 때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도 그렇게 기억하면 여러분들께서 시험 보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재배학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좀 모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사실 강의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페트병 같은 경우 그런 게 결국 딱딱하니까, 그죠? 그런 걸로 하면 그래도 그나마 이거보다는 풍해 피해가 덜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요걸로 만들었을 때 피복제를, 아니면 이렇게 유리연실, 딱딱한 유리연실로 만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보험사고가 가장 많이 날 게 어느 거겠어요? 여러분들 상상적으로 딱 쉽게 보이죠? 이게 가장 피해가 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험사고 위험이 큰 것은 어떻게 되죠? 이거는 한 1.1을 곱해야 되죠. 쉽게 말해서 10만 원 나와서 그 정도까지 딱 조사한 것이 10만 원이 보험료가 책정됐는데 이거는 좀 이게 보험사고에 날 위험이 높아. 그러면 이거는 1.1을 곱해주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이거 봐보세요. 이거 보통 태풍 불어도 이거 무너지겠어요? 그죠?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거는 10만 원 받지 않고 위험률이 더 적어지니까 곱하기 0.8 해갖고 10만 원이 아니라 8만 원만 내세요. 이렇게 보험료를 산정하는 게, 그게 바로 종벌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설 작물도 똑같죠. 이 안에서 재배하면 이것이 보험사고 나게 되면 당연히 안에 있는 작물도 똑같이 피해를 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설 작물하고 시설물은 종벌보험료를 적용해가지고 보험료를 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작정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공부를 해버리면 정말 쉽게 공부가 재미있고 머릿속에 더 쉽게 기억이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항상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하셔요 하는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예, 그리고 목재, 죽재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튼튼하게 만들지 않은 거는 절대로 보험회사에서 인수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설물 이쪽에 가보면 인수제한사항에 어떻게 돼 있나 목재, 죽재로 설치된 시설은 딱 해갖고 그는 인수제한이라고 딱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무작정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술적인 걸 암기를 할 것이나 큰 틀로 딱 봐보면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숙지가 될 거고, 만약에 시험장에서 그걸 직접 써라 하면은 시설물을 떠올리면서 야 이런 것들은 인수가 안 되겠지 하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나와야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쓰기가 쉽습니다. 이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두 문자로 외운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다 외웠는데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예, 문제는 이렇게 낼 수 있고 이런 의도로 낼 수 있고 문제 형태가 수십 수만 가지로 낼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지식을 야 이 사람이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오직 단 하나의 문제만으로 내지는 않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형태로도 물을 수 있고 그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제 말 뭔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해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암기하는 능력이 이 현재 그 나이에서 암기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 있다면 젊었을 때 여러분들 뭐 진짜 다들 공부 야 진짜 수제 소리 듣고 다들 그런 분들만 지금 손해평가사를 공부하고 계시니까 당연하게 예전에는 정말 그 암기도 잘하고 하셨겠지만 그래도 세월은 못 속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암기력이 강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대신 종합적인 사고력이 있으니까 이 종합적인 사고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훨씬 효과가 있겠죠. 남들은 물을 막 열 바가지를 막 길러 날라 담아야만이 항아리에 조금 물이 차는데 우리는 한 바가지만 딱 길러 담아도 항아리에 딱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채울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맞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자, 앞으로는 이제 이거 깨진 독꽃에 관련되는 것은 다 녹아서 이렇게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제가 가능하면 이런 얘기는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험 가입금액에서 비가림은 80%에서 130%인데 요거는 90%에서 130%구나. 그렇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을 어떻게 인정해 주냐면요. 제조달 보장 가액 특약을 가입해야만이 인정해 주겠다. 옛날에는 무조건 놓고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너무 이렇게 적자가 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 특약을 가입하지 않으면 감가상각에서 평가해갖고 손해를 산정해서 주겠다. 그 손해보험의 원칙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럼 특약 미가입하면 감가상각하면 되겠죠? 특약을 가입했으면 비가림 시설하고 똑같이 제조달 가액으로 피해액을 산정하면 될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설명을 드렸죠. 그쵸? 비가림 시설, 노흠 시설물 가입, 최소 가입 면적은 어떻다. 비가림이 좀 더 작죠. 노흠 시설 작물을 하려면 조그맣게 그냥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쵸? 이 정도를 설치해서 한다면 대규모로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300스퀘어미터 이상이 돼야만이 보험을 가입한다. 이 유료온실은 제한 없다라고 돼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요거는 보면은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 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300스퀘어미터 이상 되지 않으면 가입 안 받겠다 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1스퀘어미터야 제가 알기로 한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아요. 비용이. 그러면은 300만 되더라도 10만 원 같으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인가요? 그죠? 예.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규모 제한 없이 가입을 원하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배우는 농업시설물은 일단 제조달 보장 가입 특약을 가입했을 때 그럴 때 비가림 시설하고 똑같이 한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아니면 손해보험 원칙대로 따른다. 특약을 가입하지 않으면. 아셨죠? 그 한 개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고 요것이 이제 이론서의 내용을 제가 도표 만들고 아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론서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오려 붙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런 도표 만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 내용은 또 무조건 또 함축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론 교재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그대로 이렇게 요런 거는 제가 따로 이제 더 플러스 알파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상세하게
알리기 위해서 더 추가를 한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대로 했는데 사실 이론서 이렇게 만드신 분께서 사실은 잘못 만든 거예요. 이것도. 왜냐면은 뭡니까? 이 손해를 산출하면 손해액 산출 시에는 강가를 적용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죠. 왜냐면은 제조달 보장 가액 특약을 가입하면 어떻게 되죠? 이걸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서의 문헌 그대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니까 자꾸 조금 혼선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빠져 있지만 결국 뭐겠습니까? 그렇죠. 제조달 가액 보장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뭡니까? 제조달 가액 보장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감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조달 가액 보장 특약을 가입했어. 그러면 무조건 넣고 뭡니까? 제주도를 가입으로 하는 거 이렇게 경영 감가하거나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이게 10년이 됐다 하더라도, 예, 무조건 넣고, 다시 설치했을 때, 현재 설치했을 때 가액으로 뭡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갖고, 야, 여기서 50% 피해 났네면, 그곳에 곱하기 50% 해갖고, 야, 요만큼 피해됐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것은 일단은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감가상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림 시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림 시설도 이제 드디어 농업 시설을 하고 똑같이 이제 똑같은 방법이에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조금 뭡니까? 이 농업 시설물까지 딱 강의를 하고 나면 해가림 시설에서는 또 똑같은 내용이 번복이 되니까 거기서 더 강의 시간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시간을 가지고 제가 뭘 한다? 감가상각을 어떻게 하는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뭡니까? 제조달 보장 가액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감가상각에서 손해액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손해액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감가상각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세하게 알아보겠고 요 도표 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게 요 의미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모든 이렇게 시설물이나 이런 거 보면 대체적으로 손해보험협회에서 뭐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뭐냐면 장가율 20%는 남겨둬요. 예. 20%는 절대로 뭐 더 이상 감가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건물이 있어요. 뭐 한 100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가치가 하락이 되겠죠. 그런데 1000년이 지나면서 도리어 뭐가 있어요? 무형적인 재산적인 가치가 발생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1000년 그 가치도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을 무너뜨려 가지고 하면 철골제도 있고 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또 뭡니까? 금액으로 재산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돼도 설치할 때 가액의 20% 정도는 뭡니까?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감가상각을 해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그 가치를 20%를 잔가율, 잔존한 가치 비율. 그래서 잔가율 20%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잘 봐보시면 내역연수 10년이다. 경년 감가율을 한번 볼까요? 경과하다. 해가 경과하면 감가되는 비율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에 얼마큼 감가하는 비율이냐 그걸 갖고 경영 감가율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장가율 20%라는 것은 그것은 전혀 뭡니까? 더 이상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거니까 그 선이니까 결국은 80%에서 얼마나 매년 감가되느냐 그거를 따지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가됐나. 그러면은 만약에 내역연수가 10년이면 80% 나누기 10년 해봐보세요. 1년에 몇 프로씩 감가돼야만이 80%가 다 없어질까요? 1년에 8%씩. 그죠? 2년째는 16%가 감가되고. 그래갖고 10년 되면 80%가 감가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요걸 갖고 뭡니까? 경영 감가를 구하는 것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80% 나누기 내역연수.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시기. 그쵸? 그래서 8%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단답형으로 나왔는데, 뭡니까? 이런 거는 기준점. 우리가 기본 알아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색깔 넣은 거,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한 10년 정도 된 다음에 그냥 암산을 해도, 장가율 20% 빼고 80% 나누기로 한다 그랬어. 그러면은 뭐죠? 1년에 8%씩. 만약에 3년이 지났다 그러면은 만약에 1000만 원이에요. 쉽게 말해서 뭡니까? 1000만 원짜리인데 3년이 지났어. 그러면은 얼마가 감가됐을까요? 예. 여기다 3년을 하면 돼요. 그럼 38에 24면은 24%가 감가됐겠죠. 그러면 24%라는 얘기는 1000만 원에 24%면 얼마입니까? 240만 원. 그걸 빼버리면 얼마요? 760만 원이 현재 뭡니까? 가치죠. 감가상각된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할 때 그 760만 원을 기준으로서 이게 50% 지금 해서 뭡니까? 760만 원에
뭡니까? 50%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곱하기 뭡니까? 0.5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760만 원에 그 50%면 뭡니까? 어떻게 되죠? 아우, 제가 갑자기 380만 원인가요? 맞나요? 예, 예, 예. 380만 원이 딱 뭡니까? 실제 피해란 거예요. 그것을 뭡니까? 손해액. 예, 제가 시설물을 뭐라 했죠? 손잔자잖아요. 예, 우리가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뭡니까? 손해조사를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손해액이 360만 원이 딱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잔존물 재검응도 당연히 있겠지만 만약에 그뭐그냥 그런 산정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자기 부담금을 할 때는 360만 원에 10%니까 얼마요? 36만 원. 어이구야, 요거는 30만 원에서 100만 원 한도내니까 그대로 차감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360만 원에서 36만 원 딱 차감하면 얼마입니까? 324만 원 되나요? 그렇죠. 보험금 과세하면 그렇게 구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이 원리만 알면. 뭔 얘기인지 막 어이구 계산 어떻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손잔자잖아요. 그리고 손액 산정하는 거. 야, 뭘 기준으로 하냐. 그거만 타겟팅만 적어놓으면 이렇게 감가상각하는 것도 쉽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요 15년짜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또 설명해야 돼. 이게 출제위원들 제가 간혹가다 제가 출제위원 이런 문제 내면 안 되는데 제가 하는 뭐 그런 말씀을 간간히 드리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약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에너지 농협, 제가 말씀드렸죠. 1강에서 첫 번째 시간에서 약간에 있는 거는 계약자하고 분쟁이 되는 것만 하고 기본적으로 그 보험을 운영하고 막 이렇게 손해평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 같은 거는 어떻게 되죠? 따로 에너지 농협 손해보험에서 따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 기준을.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쉽게 말해서 이 강가율을 이 5.3% 적용해야 될 건가? 이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80%로 나눈다 그랬죠?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0.8 그죠? 이게 80%잖아요. 나누기 15 해보겠습니다. 제가 15 해갖고 엔터 쳤습니다. 0.05333333 이렇게 깜빡거리고 있어요. 제 핸드폰에. 그렇다면 어떻게 결국 뭡니까? 5.3333%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이게 5.33으로 33333을 적용해서 강가를 해야 되는지 5.3을 적용해서 강가를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런수에 뭘로 해야 된다라고 아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요한 게 강가상각 하는 것은 최근에 지금 농업용 시설물을 바뀌었어요. 현재 강가 어떻게 해서요? 해갖고 문제 난 거 이걸 적용해서요. 이렇게 나온 문제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강가상각에서 적용하는 거. 그래서 제가 해가림 시설을 다음에 거기서 제가 이제 그 강가상각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랬죠. 해가림 시설은 어떻게 돼 있냐면 목재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 6년이에요. 여러분 한번 6년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0.8 나누기 6 하면 얼마예요? 0.133333 끔뻑거려요. 그런데 기출문제에서 뭡니까? 이 경영강가를 주지 않고 내역연수도 안 줘요. 목재 6년이라는 것도 내역연수도 안 줘요. 그래놓고 그 강가상각해서 뭡니까? 손해액을 산정하세요. 그 보험금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계속 한 2번 정도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기준도 안 주고 결국 하라는 얘기는 13.33%가 쉽게 말해서 이론서에다 이렇게 경영강가율이 13.33%라고 안내가 돼 있습니다. 야, 소점 이하 그 둘째 자리까지. 그죠? 여러분들 기출문제 잘 봐보시면 알지만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한다? 소점 둘째까지 자리까지 산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기준입니다. 한 자리까지만 하세요. 이런 게 없어요. 예. 뭔 얘기인지 알죠? 피해를 구할 때는 반드시 소점 둘째까지 구하세요라고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그죠? 기본 원칙이 그래요. 그래서 해가림 시설 구할 때는 그 목재 같으면 우리가 13.33%를 적용해 가지고 뭡니까? 현재 가치를 구하고 있고 만약에 철제 같은 경우는 철제는 그게 그 4.44%로 우리가 적용해서 구해요. 소점 둘째 자리까지. 그런데 이거는 그거 따지면 그러면 이거는 5.33%로 적용해서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갈로치기 단답형으로 나왔어요. 5.3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참 답답한 거예요. 그쵸? 예. 의도도 모르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결국 문제로 다음에 이제 풀리겠지만은 출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제 나름대로 예상에서는 반드시 경영강가율을 몇 프로를 적용해서 하라고 분명히 안내가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이건 뭐 논란이 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딱 벌써 얘기를 하잖아요. 해가림 시설 이런 데는 경영강가율을 소점 둘째 자리를 적용해서 지금까지 문제를
푸른 것만 정답으로 처리했는데, 이거는 이걸로 하라는 게 말도, 이걸로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틀린 거예요. 그 이론서의 내용이 제가 틀린 게 많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0% 고정관가요. 40% 고정관가 되면 내용 연수가 몇 년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장가율이 80%인데 2년이 돼야 되죠. 1년이라고 돼 있어요, 이론서에.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이거 제 의미로 오면 2년 고칠 수 없으니까 그대로 놔뒀지만은 이런 부분이 과연 뭡니까? 정말 정확한 건가? 좀 이렇게 찍어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참 이렇게 좀 못마땅해 있어요. 이런 거는 당연하게 딱 맞습니다. 그죠? 80% 나누기 5년 해봐보면 딱 16% 소점 같은 것도 발생이 안 되니까. 그쵸? 이런 것들은 발생이 안 되지만 이렇게 소점이 발생될 때는 어디까지 해야 될까? 여기 잘 봐보세요. 여기는 또 어떻게 돼요? 1.33% 돼 있죠? 예,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처럼 5.3이 아닌 겁니다. 이거 잘 봐보세요. 왜 어디는 소점 한 자리까지 해주고 여기는 소점 두 자리까지 해줄까요? 그쵸?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뭡니까? 처음에 이렇게 너무 에너지 농협 손해보험 뭡니까? 농작물 재보험에 전문가께서 이런 걸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뭡니까? 이게 다 업무방법서에 있어요. 예, 업무방법서라고 해갖고 무조건 놓고 재보험 사업자는 업무방법서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어디에 있어요? 예, 농업 재보험 법령에 딱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에너지 농협 손해보험에서는 이걸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손해조사 어떻게 하겠다. 그 손해 정도 비율을 20%, 40%, 60%, 80%, 100% 하겠다. 50%, 80%, 100%를 적용해서 브로커리를 하겠다. 이런 기준을 다 만들어 놓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100% 뭡니까? 정확한 거냐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출제위원들께서는 뭡니까? 정말 손해평가서를 하면 진짜 이런 것을 아느냐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런 걸 문제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갈로치기 문제 내거나 이런 분은 제가 볼 때는 수준이 좀 낮은 분이란 얘기예요. 예, 뭔 얘기인지 알죠? 초등학생한테 뭐 문제 내려고 하면 그분 초등학생이 뭐 엄청나게 뭐 종합 박식적으로 참 많이 알아서 이렇게 뭐 문제를 내지 못하죠. 그냥 책에 있는 거 그냥 갈로치기 문제. 예, 그 문은 그대로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식으로밖에 문제를 못 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과거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과연 이거를 진짜 강다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이제 다음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 현재는 뭐 책에 여러 나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기준을 줄 것 같은데 현재 나와 있으니까 현재 나온 거는 어쩔 수 없이 뭡니까? 억울하더라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대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 시설 같은 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시설물 보셨죠? 예, 농업 시설물 그 안에 쉽게 말해서 여름 같으면은 에어컨도 틀어줄 거고 냉방장치도 해줄 거고 겨울에는 뭡니까? 온풍기도 틀어줄 거고 그리고 또 자연 강우를 받지를 못하잖아요. 시설 안에서 키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적정하게 물도 이렇게 급수시설 같은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런 게 부대시설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대시설도 보험의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시켜주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내용 연수를 어떻게 한다? 8년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80% 나누기 8 하면은 1년에 10%씩 강화되네. 이런 것들은 기억하기 쉽죠. 그렇죠? 예. 요 정도까지 사실 뭡니까? 아느냐 모르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 이런 것들은 사실 줘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가하는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를 묻는 문제 돼야 되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도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요까지만 기억을 합시다 하고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낼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예,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거 부대시설 같은 당연하게 가입을 하니까 따라오는 거니까 그죠? 그 시설물을 가입할 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영강가하는 거는 요거는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지금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괜히 시간만 낭비할 이유 없죠.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 때는 제가 또 오래 붙이게 해갖고 이게 이러세요. 요 내용 있는 거 그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적용해서 풀면 됩니다 하고 또 그렇게 또 강의를 하겠죠. 오직 문제만 갖다 놔놓고 풀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세요. 요 내용이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하고 또 그렇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쪽으로 하고 나머지도 보면 똑같아요. 시설 한동 기준 목적물 평가 그죠? 다 똑같아요. 시설물 축사가 다 똑같은 겁니다. 축사라고 다르겠어요. 그죠? 예, 다 시설 한동 기준으로 목적물 평가한다. 그래갖고 직전에 제가 비가림 시설 문제 안 나왔다고 해서 문제 이래 나올 수 있는가 했을 때도 요걸 물었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비가림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손해평가하는 것도 결국은 똑같아요. 예, 비가림 시설도 피복제 따로, 구조제 따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쵸? 예, 바로 뭐 읽어보시면 요거는 여러분들 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그러면 실제로 피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그것은 제가 문제로 만들어가지고 요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 봐봐야 들을 때는 알지만, 지나고 나면 뭡니까?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도리어 교재 다 있는 거니까 그죠?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교재에 다 뭡니까? 돼 있는 거 갖고 슬라이드로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비용손해. 비용손해도 이렇게 딱 5가지예요. 그래서 잔존물제, 손잔자하고 제가 그 비가림 시설에서 말씀드렸죠. 이 잔존물 제거 비용 무조건 놓고 발생되는 거고 무조건 놓고 자기 부담금 차감해야 된다. 까먹지 마세요. 그걸 안내하기 위해서 손자에다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손잔자라고 우리가 합시다. 그죠? 그렇게 안내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뭐냐면 이 손해 플러스 뭡니까? 잔존물 제거 비용. 예, 그죠? 빼기 자기 부담금 한 값이 이 값이 보험 가입 금액보다도 더 크다 할 때는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지급한다. 그렇게 이제 이론서에 돼 있을 겁니다. 그것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합산하는 것이 더 맞지. 손자 뭐 했다가 막 이러면 더 머리가 더 아프죠. 그렇죠? 그다음에 잔존물 제거만 따로 계산하면 또 추가해서 그것이 보험 가입 금액보다 더 크면 어떻게 돼요?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해야 되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손 플러스 잔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으로 해버리는 것이 더 맞다는 얘기죠. 딱 해보면 보험 가입 금액은 그냥 나오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손해액이 더 클 리가 없어요. 그냥 스캔해서 슬쩍 보면 되고요. 그걸 갖고 또 문제 풀 때, 이게 작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보험 가입 금액보다도 이게 작으니까 이걸 그대로 지급하겠으면 전액 지급합니다. 이런 거 쓸 필요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거 많이 한다고 쓰면 쓸수록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시간 부족으로 다 문제를 풀지를 못해요. 뭡니까? 2차 시험을 한번 봐보신 분들은, 맞아. 근데 박수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해주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딱 깨달을 겁니다. 그죠? 정말 필요한 거. 시험 공부, 이거 몇 미리 이런 거 외우는 거. 예,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시험장에 가서. 그죠? 어떻게 하면 결과값만 정확하게 도출이 되면 당연하게 그 과정을 아니까 결과값이 딱 맞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은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풀면 돼요. 이거 먼저 풀고 저거 먼저 풀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다 그것이 연결돼 있어 정확하게 풀었으니까 결과값이 딱 맞게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쉽게 말해서 제가 왜 이렇게 넣냐면 쉽게 말해서 보통 이렇게 시설물이 많이 아까 전에 그 사진처럼 그런 것이 막 그냥 태풍이 불어갖고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도저히 교체 수리해서 쓸 수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거를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버려야 될 때는 어떻게 되죠? 폐기물 또 처리장까지 가야 됩니다. 대부분 아무데나 버릴 수 없잖아요. 건축물 같은 거 대부분 있죠. 그래서 폐기물 처리장 가서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실어갖고 폐기물 처리장까지 가는데 비용도 발생할 거고 폐기장 처리할 때 또 비용이 또 폐기물 처리할 때 비용이 또 발생하겠죠. 그런 것들이 과연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낸다고요. 예, 내놔놓고 다음 중 잔존물 제거 비용 한도 아느냐 문제를 물을 수 있지만 더 세부적으로 어디까지 잔존물 제거 비용을 인정해 줄 건가 그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서 아무리 설명해 봐봐야 문제 푸는데 100% 적응하는 적응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까지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문제화 시켜가지고 잔존물 제거 비용 중에서도 이런 것은 되고 폐기물 처리 비용 시키면서 처리장까지 가는데 운반 비용 이런 것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요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요까지. 그쵸? 그래서 제가 그까지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론서에다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손해방지 비용도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을 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요긴데 과연 그래서 법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요 의미가 과연 손해방지가 과연 보험사고 발생 전에도 손해방지 비용을 투입했을 때 인정할까 말까 그것이 결국 법의 이 의미를 행간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법에서 이렇게 규정되니까 약간의 규정되어 있는데 의미가 뭐냐면 보험사고 발생 후에예요. 후에.
예, 발생한 후에 더 크게 이제 손해가 막 이렇게 커지거나 이런 것들을 뭡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투입된 비용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금 전에 노무 시설물 있잖아요. 이거 태풍이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태풍을 피해를 덜 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투입된 비용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인정되냐 안 되냐? 그런 거는 뭐 쉽게 말해서 그 관리 비용이라 갖고 인정을 안 해줘요. 이거 뭐 보니까 비닐이 빵꾸뻥 났어. 그러면 그 뭡니까? 그 구멍을 막아야 되겠죠. 보수하겠죠. 그 비용을 인정해 주겠어요? 손해방지 비용으로 안 해줍니다. 그런 거는. 뭔 얘기인지 실제로 보험사고 난 이후부터 뭡니까? 이런 노력을 한 것만 인정해줘요. 그런 것들이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끝도 한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식의까지 뭡니까? 난이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그다음에 야 혹시 이런 것까지 건들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 출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까지 공부해보자. 해갖고 난이도도 뭡니까? 너무 난이도 상 문제를 집중해서 공부할 필요 없죠.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거, 시험에 야 요 정도까지 나올 거야. 그것을 뭡니까? 기준으로 해서 풀고 정말 야 혹시 이런 것도 나올지도 몰라 어렵게 낸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한 10% 정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풀이 할 때 쉽게 말해서 이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의미를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지를 따로 이렇게 조각 내서 그래서 제가 조각 내서 문제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 비용손에서도 과연 어떤 것이 비용손으로 인정되고 어떤 거는 인정이 안 될 건가? 이거 종합적으로 다 이거 처음부터까지 다 물어보면 그것을 또 뭡니까? 문제 풀면서 전부 다 숙지를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비용손해에서 인정되는 거는 어떤 거고 어떤 거는 인정 안 해줄 거야. 그거를 뭡니까?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또 문제화 시켜서 그래갖고 제가 뭡니까? 핵심 키워드별로 문제를 먼저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뭡니까? 이 종합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로 그 다음 단계로 갈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종합적인 문제만 다 풀어드리면 그 문제 막 들을 때는 알 것 같지만 막상 돌아서면 100%를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학습 효과가 있도록 그냥 문제풀이도 아무런 의미 없이 많은 문제 풀어드린다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물을 수가 있겠어 하면 그런 것까지도 다 예상을 해가지고 현재 문제를 계속 생각날 때마다 지금 문제를 막 이렇게 메모해 가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지금 제 이론서에 있는 내용만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다 공부를 해놓고 난 다음에 문제 풀 때 내가 요 부분을 놓쳤구나 하는 거 있으면 문제 풀면서 그 부분이 딱 출제가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여러분들 실력으로 팍팍 커지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고 비용서는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왜 제가 그 잔존물 제거 비용하고 이걸로 하고 왜 구분을 색깔을 따로 해놨겠어요? 여기를 또 따로 해놨죠. 협력 비용은 무조건 놓고 이거는 보면서 이거 좀 해. 나 다음에 죽게 하기 때문에 무조건 놓고 이 비용은 투입됐다 문제 나오면 그대로 그걸 플러스 해갖고 뭡니까 그 지급보험에 플러스 시키면 돼요. 아셨죠? 일부 보험이든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하면 되고 단지 요것과 요것의 차이점은 뭐냐면 왜 색깔을 이렇게 하냐면 이거는 자기부담금이 무조건 놓고 차감해야 돼요. 차감해야 돼. 아셨죠? 그런데 손해방지비용, 대리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은요. 요것은 뭐죠? 농업용 시설물에서는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농업용 시설물만. 그래서 제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도 같이 밑에 같이 이걸 손단자 하지 않고 손자해갖고 계산해놓고 그 다음에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 따로 계산하다 보면 이건 자기부담금 차감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거 농업시설물 차감하지 않는다 박 선생님이 말했어 해갖고 다 차감하지 않아 버리면 그것도 뭐죠? 빵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손잔자 일단 먼저 그렇게 기억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렇게 색깔이 구분된 거는 농업시설물은 어떻다? 이것은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원래 차감하는 건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이 아닌 것만 여러분께서 딱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오직 뭡니까? 농업용 시설물만 있고 그리고 가축으로 가면은 뭡니까? 똑같이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부담은 비용손해에 대해서 손해방지비용, 대리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이걸 갖고 제가 손잔대라고 했어요. 손잔대잖아요. 그렇죠? 요 비용은 자기 부담금 차감하지 않는 거는 농업시설물, 가축, 축사
요것만 자기보다 너무 차감하지 않는다. 그것만 딱 한번 기억을 해놓고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어떤 시설물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딱 이렇게 함축적으로 딱 정리해버리면 그 뭡니까 그 A4용지로 따지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그 보험금 문제 필요한 거 순수하게 그것만 딱 정리하면 됩니다. 그죠? 그 내용이 결국 뭐겠습니까? 도표로 만들어서 제일 마지막에 제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야, 안 하는구나 한번 이렇게 또 기억을 해놓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차감해버리는 순간에 배상형 문제는 빵점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 이제 그 지급보험금 보겠습니다. 똑같죠? 손잔자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고 여기 봐보세요. 산식이 보험가입금액 있잖아요. 그쵸? 이것은 요 뒤에 뒷면에 있겠습니다. 예, 손잔대 있잖아요. 손잔대는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지급한다. 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론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거는 잔존물 제거 비용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요것을 계산해 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보험금을 산정하고 나머지 손잔대는 따로 계산하면은 빈틈없이 실수 없이 딱 풀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론서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그죠? 잔존물 제거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해서는 절대로 지급하지 않아요. 손잔대만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해서 지급합니다. 전 품목 공통입니다. 비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 노무 시설, 가축 축사 다 똑같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비가림 시설에서 손잔자 여러분들 꼭 외우세요 했죠? 예, 가피자 공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 농작물 재보면서는 가피자 여러분들 2차 공부하신 분들은 가피자는 당연히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시설물 오면은 무조건 뭐예요? 손잔대만 기억하면 손잔자만 기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손잔자예요. 그러면 손해만 구하면 되죠. 예, 자 감가상각해서 풀어야 되면 감가상각해서 손해액 산정하고 감가상각하지 않고 제도가액으로 산정해서 풀려면 제도가액으로 산정해보면 끝이에요. 끝났어요. 나머지 잔존물 제거은 우리가 얼마나 사용되어 있는지 중고등학교 교실에 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문제에서 다 줘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럼 손만 딱 풀면 되는데 이 손해액도 현장에서 이게 피해 난 걸 우리가 조사하지 않죠. 다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다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손잔자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주어진 데이터 갖고 그냥 야 손해액이 얼마인가? 그대로 그것을 또 풀면 돼요. 굉장히 시안이 간단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죠? 예, 일사마다 제자, 요것도 뭐냐면은, 제자특약을 가입했을 때만 그런 겁니다. 이런서 보면 막 이런 것들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넣고 막 그냥 돼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이 특약을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감가상각해야죠. 앞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서에는 이 특약을 미가입했을 때 이렇게, 경영감가를 이렇게 적용해서 감가상각해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막 진짜 중요한 부분이 막 빠져있고 그냥 막 오래붙이게 해서 이론서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특약을 가입을 하면 당연히 비가림 시설하고 똑같이 한다는 건데 단지 요 밑에 단서 있지 않습니까? 단서의 기준이 뭐냐면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감가상각하지 않고 제조달까지 기준으로 그 손해액을 산정해서 주는데 실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은 때는 어떻게 되겠죠? 그걸 다 보험금을 더 많이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시가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이 약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것 또한 비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 농업 시설물 똑같이 다 이 내용이 똑같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비가림 시설에서 하지 않고 여기서 합니다 하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비가림 시설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니까 요 한 개는 따로 이렇게 요런 단서가 있으면 그냥 감가상각 해버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감가상각하는 법만 여러분께서 정확히 배우시면 되는데 그것은 어디서 한다? 그렇죠. 해가림 시설에서 제가 상세하게 한번 감가상각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부담금도 똑같죠. 비가림하고 30만 원, 100만 원 그죠? 예, 단지 단위, 일사고 단위 똑같아요. 예, 피복제는 10만 원에서 30만 원, 요 한도가 요거다. 그죠? 근데 이것도 거의 사실 문제화 시켜서 내지 않는 한은 실제로 피복제만 단독 사고 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구조체도 이제 사고 날 수 있겠죠. 그죠? 구조체, 피복제가 같이 사고 났다면 무조건 넣고 뭘 적용해줘? 30만 원, 최소 자기부담금 30만 원이에요. 이걸 적용하는 거고, 단지 구조체는 요새 이제 철골로 만들다 보니까 전혀 피해가 없어. 예, 오직
피복제만 사고 났어.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예, 손해액도 좀 적을 거니까 30만 원부터 적용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피복제 사고 났는데 지금 손해액이 50만 원이야. 그런데 최소 자기 부담금을 30만 원을 적용해 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만 원, 피해가 50만 원한테 자기 부담금 30만 원 자금하고 20만 원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요게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만치 뭡니까? 피해액이 적을 거니까 손해액이. 그죠? 그래서 10만원에서 30만 원 돼 있다 생각하시고 여기서 보면 똑같죠? 아이고야 비가림하고 똑같네. 그죠? 화재사고 특약값이 보장,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 미차감. 요거 제가 비가림 시설에서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비가림하고 아이고 농업용 요거는 뭡니까? 특약을 가입해만 보장해 주는구나. 아니면 보장을 안 해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설물을 뭡니까? 보험 가입하는 분들은 화재를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네. 무조건 놓고 특약을 가입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도 당연하게 특약을 가입했다. 화재 보장 특약 반드시 단서 조항에 그걸 집어넣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문제를 화재 사고를 났는데 야 손해액이 이만큼 났어. 보험금 지급되는 보험금 구하세요. 할 때는 어떻게 되죠? 자기 부담금 차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미차감. 그죠? 요게 중요한. 그래서 노랑 바탕으로 돼 있는 겁니다. 요 비가림도 똑같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쉽게 말해서 뭡니까? 시설물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그 급수 시설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같이 보험을 가입한다고요. 이렇게 모두를 보험의 목적으로 이렇게 대부분 보험을 가입을 하겠죠. 그러면 두 보험의 목적의 손해액을 합계액을 기준으로 자기 부담금 산출하겠죠. 그렇죠? 예, 당연한 겁니다. 예, 쉽게 말해서 뭡니까 그 시설물이 11,000만 원 났어. 예, 부대시설이 200만 원 났어. 그러면 1,200만 원을 기준으로 자기 부담금을 산정해야 되겠죠. 그 1,2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120만 원이죠. 그 120만 원이면 한도가 어떻게 돼요? 100만 원이 초과됐잖아요. 그러면은 100만 원으로 최고 뭡니까? 잡아서 계산을 해야 된다. 이거입니다. 이게. 그쵸? 그리고 요 뒤에 내용은 뭘까요? 두 목적의 손해액의 비율로 자기 부담금을 적용합니다. 즉 뭐겠어요? 결국 100만 원을 한도로 하니까 100만 원으로 됐는데 이 100만 원을 자기 부담금을 어떻게 되죠? 예, 그 1,000만 원 난가하고 200만 원 났잖아요. 그 비율로. 그죠? 쉽게 말해서 요거는 20% 났고 이거는 뭐 얼마 났나요? 하여튼 뭐 그 1,200만 원 나누기 20.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제 머리가 나빠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그 200만 원 나누기 2 나누기 12 해버리면 되네요. 그죠? 아이고야. 그 200만 원은 16.6666667. 예, 그만침의 비율로. 그러니까 100만 원 중에서 요만침 뭡니까? 그 100만 원으로 따지면 16만 6,667원. 뭐 요것이 뭡니까? 그 뭡니까? 어디 갔나? 죄송합니다. 부대시설에 뭐 자기 부담금 차감하는 거고 남아있는 거 시키면 여기서 다시 마이너스 1 해버리면 그렇죠? 예, 83.333 나오네요. 그러니까 83만 3,333원은 어디죠? 예. 그 시설물에서 뭡니까 자기 부담금이 적용된다 그거예요. 여기 손해액의 비율로. 그렇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합산해서 적용하니까 구태 이렇게 나눌 필요 없고요. 계산형 문제 풀 때는 그냥 자동적으로 120만 원이 나오더라도 총 뭡니까 손해액을 두 가지 합해 보니까 1,200만 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뭐죠? 예, 그 자기 부담금 한도가 100만 원이니까 결국은 합산해서 산출하라 그랬으니까 100만 원을 한도로 120만 원을 적용해서 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여러분께서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이론서에 나와 있지만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력이 있는 분들은 뭐 이런 거 읽어보지 않아도 당연하게 그렇게 푸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비용 손해 앞에서 미리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쵸? 자, 똑같은 거예요. 여기 지금 봐보세요. 이제 잘 봐보시면 딱 느낌이 올 겁니다. 잔존물 제거 비용과 손해. 그러니까 잔 더했죠. 그죠? 요거 합한 금액이 보험 가입 금액보다도 클 때는 보험 가입을 한도로 지급한다 돼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잔존물 제거 비용이 손해 플러스로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합산한 금액. 그죠? 항상 그 뭡니까? 그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손잔자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론서에 손자 돼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손자로 하지 마시고 뭘로 하라고요? 손잔자로 하세요. 그렇죠? 그래야만이 그것이 정확히 맞는 거다. 바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손잔대 있죠. 손해방지비용, 대의권 보전비용, 잔존물 제거 비용이 만약에 있어서 문제 나오면 이것은 절대로
절대로 자기 부담금 차감하면 된다 안 된다. 농민 시설물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빨갛게 돼 있는 거고 여기 보세요. 여기는 보험가입금을 초과하는 경우도 지급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비용 손해라 하더라도 잔전물 제거 비용하고 손해 방지 비용하고 같이 비용 손해 갖고 이렇게 같이 계산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차감이 되고 여기서는 차감이 되고 이거는 차감하면 안 되죠. 손잔대 비용은 그렇죠. 그런데 그걸 혼선해 갖고 그걸 또 실수로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뭘로 기억해야 된다? 보험금 산식은 손잔 자, 그걸로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놓고 비용 손해가 따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딱 농업 시설물만 현재 그 농작물 제어보면서는 자기 비용 손해에 대해서 자기 부담금 차감, 손잔대 비용에 대해서 자기 부담금 차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협력 비용은 무조건 넣고 이거는 뭐 아무 생각, 제가 이렇게 막 여러분한테 하도 강조드리려고 일부러 더 많이 썼는데 도리어 혼선해. 그냥 협력 비용은 그냥 뭡니까? 문제에서 제시한 만큼 그대로 전액 플러스 시키면 돼요. 그걸 보험금에 합산해서 지급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것도 가입금융 자금 보증 제도가 이론서에 딱 두 줄로 돼 있어요. 두 줄로. 예. 그런데 이거 봐보면 회사가 손해를 보상하는 게 손해액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해서 보험 가입 금액 미만인 때는 쉽게 말해서 1,000만 원 보험 가입에 있는데 800만 원, 800만 원 지급됐어. 그럼 가입 금액 미만이죠? 예. 이럴 때는 이 계약의 보험 가입 금액은 감액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대로 뭡니까? 그 800만 원 지급하면 만약에 그 고추 같으면 어떻게 되죠? 예, 200만 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는데 다음에 사고는 여기는 감액되지 않는다 되니까 뭐죠? 1,000만 원 그걸 다시 다음 사고 때도 1,000만 원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800만 원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 이상인 때는 쉽게 말해서 1,000만 원 보험 가입했는데 1,200만 원 나갔다. 그럴 리는 없겠죠. 왜냐하면 보험 가입 금액 이상은 솔직히 좀 지급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지급되는 경우는 결국 뭐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손잔대 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니까 원래는 지급하지 않는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비용 손해에서 투입됐는데 그것이 뭡니까 보험 가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지급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뭡니까 보험회사한테 절대로 나쁜 게 아니거든요. 예, 이런 것을 잔존물을 보증해주고 대리권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투입된 비용은 보험회사한테 나쁜 게 아니라 다 이익이에요. 손해 방지를 위해서 투입된 비용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혹시 보험 가입 금액이 이상인 때는 그 손해 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보험 목적물에 대한 계약은 소멸합니다. 예, 쉽게 말해서 1,000만 원 들었는데 1,200만 원 나갔다. 이까지 합산해서. 그렇게 나갔을 때는 어떻게 되죠? 보험금이 다 지급됐잖아요. 가입 금액 이상. 그럴 때는 계약이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한 번의 사고를 해서 보험 가입 금액 미만으로 지급됐을 때는 무조건 넣고 보험 가입 금액이 복원된다. 이것은 다 뭐다? 예. 지금 농작물 재보험은 다 적용됩니다. 지금 이론서에는 농업 시설물만 돼 있지만 해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가림 시설 제가 요거 오래 붙이기해서 보여드렸죠. 여기는 이제 농업 시설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비가림 시설물에 분명히 나뉘는 거 보셨죠? 예, 그렇게 제가 약간의 거 다 오래 붙여갖고 제가 하니까 비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 이론서에 없다고 해서 야, 이거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저한테 막 이게 묻거나 따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 교재에다가 일부 범위에도 여기 지금 비례보상 안 하고 있죠. 그렇죠? 비례보상 적용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제가 덕지덕지 붙여놓는다면 쉽게 말해서 아주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농작물 재보험 지금 수확감소 보장 품목은 50%에서 100%로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부 보험도 지금 가입이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뭡니까 보험금 산식이 어떻게 되죠?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갈로 열고 PL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니까 예, 어떻게 되죠? 일부 보험으로 들은 사람은 1,000만 원 들은 사람은 1,000만 원 곱하기 피해율이 50% 해갖고 야 500만 원 피해 났네? 거기서 자기부담금 차감하는 거고 예, 500만 원 들은 사람은 일부 보험으로 들은 사람은 500만 원 곱하기 50%에서 250만 원을 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이 차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산식에서 뭐가 되고 있다? 비례 보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보험을 들든 일부 보험을 들든 다 하고 있죠. 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당연한 얘기를 갖고 이거 일부 보험에도 비례 보상하지 않습니다. 막 계속 뭡니까? 산식 옆에다 붙여놓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걸 어디는 비례보상하고 어디 비례보상하지 않고 외우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혼선을 하는 겁니다. 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리어 교재는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비례보상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농작물 재범은 그 예외가 운용되고 있는 거예요. 야, 농작물 재범은 농민들을 위해서 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뭐죠? 야, 일부 보험이니까 비례해갖고 그만치만 줄 거야가 아니고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서는 무조건 넣고 다 지급하겠다 하고 농작물 재보험을 약간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닌 거, 우리는 도리어 아닌 것을 뭡니까? 외우시면 되잖아요. 해가림시설 하는 것만 비례보상한다고 제가 첫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빼놓은 겁니다. 당연한 것을 자꾸 그렇게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 치면 가피자 공식에 옆에다 다 해놔요. 이게 전부보험 아니라 일부보험으로 들어도 절대로 비례보상하지 마세요 하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자체가 벌써 비례보상이 다 돼 있는데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농업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손해조사하고 보험금 사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농업시설물에서 가장 딱 하나 우리가 계획이 될 게 손잔대 그 비용 손해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지 않는구나, 유일하게. 그죠? 그 하나 정도만 여러분께서 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중복보험이 타인을 위한 계약일 때 보험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왜 이걸 공부를 하냐면 이 내용이 비가림 시설에도 똑같이 돼 있고요. 농업시설물에도 돼 있고, 지금 현재 그 가축 있지 않습니까? 축사.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축사 내용에도 이 내용이 똑같이 글자 안 틀리고 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기술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축재보험에서 가축보험금 구하는 데 가서도 또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딱 하나 빠진 데가 해가림 시설인데, 해가림 시설은 적용이 안 되냐? 제가 보험 가입금액 자동 보건 제도가 현재 농업시설물만 있으니까 이론서에는 거기만 적용되라 하는데 그게 아니죠. 약간에는 다른 데서 다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론서 또 편찬하신 분이 해가림 시설 거는 또 안 얼어붙인 거야. 해가림 시설에도 똑같이 약간의 이 내용이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럼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시설물에서 참 뭐가 나오든지 간에 이것을 물어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2차 공부하신 분들이 아마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정확하게 살펴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출제되었던 거 농업용 시설물에 관련되는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